네, 어떤 종목? 두산 퓨어셀이요. 네, 두산 퓨얼셀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원 10%예요. 8,600원에 10%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매수가까지 올지, 네.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이게 한참 됐거든요. 네? 이게 매수한 지가 한참 됐어요. 아, 한참 되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 8,600원에 한참 전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 이 기업은 이제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빠질 수도 있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일단 두산 퓨얼셀을 오랫동안 8,6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번 4월 달은 아닌 것 같고요.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그 전에부터 해서 좀 물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긴 했었죠. 몰랐어요, 지금. 모르셨어요. 네. 이게 오랫동안 이제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관심을 계속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약간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사실 좀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두산 퓨얼셀이 그 당시에 워낙에 화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두산 퓨얼셀이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건 이제 두산그룹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두산 자회사들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 때문에 그 중에 두산 퓨얼셀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매각에 대한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근에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셨어야 되는 게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8,500원 정도까지의 어떤 반등은 한 번 더 노려볼 수는 있어요. 네, 아직 그 내용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올 때도 상당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서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다가 일단 8,500원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약간 손절가도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불안 요소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500원 정도를 손절가 일단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8,500원까지 왔을 때 잘 나오세요. 네, 지금 그다음에 하지 말고요. 더 들어가지 마세요. 네.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가격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8,500원과 6,500원만 500원에 매일 매도가를 걸어놓을까요? 근데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위아래로 방향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한 번에 올라가고 한 번에 떨어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걸어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는 조금씩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전에 그냥 놔두셨다면 이제 하루하루 체크는 좀 하셔야 돼요.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8,500원까지 근접을 했다. 그럼 그때 이제 걸어놔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참 걸리겠죠 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한참 걸리겠죠 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잘 보시고 잘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반등 나오면 8,500원에서 정리하시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보령제약이에요. 네, 보령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10%입니다. 네, 13,000원에 10%면은 언제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지난달에 샀어요. 아, 지난달에, 네, 이제 딱 예. 올라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했으면 싶어서 장래 전망을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지랑 종목의 전망 같은 거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보령제약 13,000원에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매도할까요? 일단 지금 보령제약 뭐 기업 자체적으로는 사실 정말 좋은 기업이죠. 제약사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42%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보령제약도 최근에 아마 3월 달에 주가가 올라올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주가가 왜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세요. 이때 뉴스를 잠깐 한번 꺼내서 보면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보령제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효과 가능성 물질 판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로 잠깐 주가가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살짝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제약주들, 특히나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주들 대비했을 때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현재 예, 주가 예. 위치가 12,000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한창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가 2015년도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시기였죠. 그렇죠? 이 시기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역시 제약주들이 한창 시세가 났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현재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렇죠. 네. 일단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다. 이 부분은 사실 이 기업이 그만큼 실적적으로 계속 한방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올해 아마 하반기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약주들이 그동안 이제 올라오고 나서 떨어지는 데까지 주가가 사이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상승했을 때는 보통 1년 반 정도. 그리고 하락하는 기간 역시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요. 보통.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다시 떨어지고. 지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오바마 대통령 이제 미국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예, 예. 네.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그 대선 후보자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부통령이거든요. 조 바이든이라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은 한 번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 본다면 보령제약은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는 분명히 사이클상 주가가 회복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주가가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도 강점이겠죠. 그래서 예. 보령제약은 끌고 가시면서요. 혹시 생각했던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 또는 이제 목표 주가 나는 얼마까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예, 목표 주가는 한 16,000원 정도 가면 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16,000원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기다리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아마 시세가 나올 때는 16,000원 넘어갈 때는 조금 더 욕심이 날 거예요. 그때는 네. 17,000원 목표 주가를 조금씩 이제 수정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 네, 예, 16,000원까지 보세요. 예, 예. 그러면 네. 기간은 뭐 금년 한 1년까지나 보면 될까요? 기간을 제가 확실하게 언제까지 딱 놓고서 얘기할 예. 수는 없어요. 한 연말까지나요? 하지만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럼 앞에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예, 참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앞으로 잘 살펴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고요. 16,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SO일이고요. 네. 75,000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네, 7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이거 요새 유가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조정 없이 바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추가 매수는 얼마에 하면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오일 7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시청자분께서 방송을 잘 안 보시나 봐요. 아니요, 매일 봐요. 매일 보세요. 그리고 황민혁 전문가님도 팬이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가끔 유가 정유주들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네, 말씀드렸는데. 알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사신 거예요?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샀었어요. 아, 그 전에 사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같은 종목을 이노베이션이랑 샀는데 네. 같은 종목을 안 사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또 사가 두 개가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고민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금 빠를지 제가 빠져나오기에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고 싶은데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 그러셨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이노베이션이요? 예, 13만 1,000원에.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이노베이션이나 그래서. 사실 SK, 그 S-오일이나 사실 맞아요. 이 정유주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유가가 네. 올라오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해도 이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오래 절대 걸린다고 좋아지지 하더라고요. 않습니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래 안에 힘들고요. 예. 네. 지금 보면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네. 한 가지 다른 건 있어요. 회계 처리 방식이 좀 달라요. 예. 네, 회계 처리 방식이 살짝 달라요. 예. 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후입 선출 방식으로 해요. 음.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S-오일이 그만큼 실적 상승이 초반에 좋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네. 게. 네. 그런데 이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그만큼 실적 하락폭이 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자체는. 두 기업 모두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기름을 팔아도 수익이 안 나. 그렇죠. 네, 아, 그런 네. 상황이라서 이번에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반등 나오니까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올라온다. 그래서 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예.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S-오일 매수 가격이 75,000원이면 그래도 매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진 않아요. 예. 네. 아마도 지금 최근에 유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은 이제 실적이 아니라도 네. 기대감으로 주가는 75,000원까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추가 하락 안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아, 여기서 흔들긴 하겠죠. 네,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예. 네, 그래도 75,000원까지 회복됐을 때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75,000원까지 온다고 해도 거기서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못 팔아요. 예. 그럼 나중에 되면 후회합니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네, 흐름이 네,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유가는 아직까지 반등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분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는 올라올 수 있는데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셔야 돼요. 예,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S-오일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SK 이노베이션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팔고 나서 올라온다고 해도 그거는 보지 마세요. 네, 그래요.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야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S-오일은 그러면 지금 좀 추가 매수해서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가격도 말까요? 지났어요. 예, 그렇죠. 추가 매수 시기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예. 시장이 그때 언제였나요? 정확히 3월달이에요. 이때 3월 예. 24일. 방송 자주 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매일 봐요, 네. 그죠? 3월 24일날 제가 그때부터 시장 이제 올라갈 거니까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쵸. 그때 제가 그때- 그때 상담할 때 네. 못 사서 그랬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3월 24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때였어요. 그러면 네. 이 가격대가 49,000원대, 그러니까 5만 원 아래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럼 그 시기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고요. 올라오면 75,000원에서만 잘 정리하세요.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회복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또 못 팔면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잘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또 좋은 결과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매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롱생명과학이요. 코오롱 생명과학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미수가는 33,000원에 10%요. 33,000원이요? 43,000원. 네, 43,000원이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번에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뒤로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시겠어요. 예예.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더 아래로 하락할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추매해도 됐는지 하고 엮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코오롱 생명과학 4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오롱 생명과학을 네. 참 지금 43,000원에 매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기업은. 많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샀어요. 네, 최근에 보면 4월달에 막 상한가 막 올라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떨어질 예. 때 하셨죠. 네. 혹시 매수하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예. 점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어떤 네. 많이 저 진짜 올라가고 궁금해서 내려가지고. 그래요.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네. 네, 이미 지금 주가가 여기서 예. 그 전에 보면 이제 3월달에 11,000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5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5배 정도가 가까이 올라간 거죠. 거기까지 내 생각 못했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43,000원이면 거의 4배 정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에 홀린 듯 그렇게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코령 시즌 저기 어디야 미국에 다시 그거 임상재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임상재개가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오롱 티슈지는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죠? 네, 예. 네. 임상재개했다고 해서 상장 폐지 요건이 완전히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해결이 된 거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커요. 임상이 또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코오롱 생명과학에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있어요.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나서 계속 끌려다니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 탈출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번에 코오롱 티슈진이 아마 내년 5월달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아마 물량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2만원대 밑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러면 혹시 여기서 좀 선절해 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35,100원 지금 저점 나왔죠. 네. 네, 그러면 35,100원 밑으로 깨지면 나오시고요. 예. 만약에 35,100원을 지켜내주면 그래도 한 번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예. 그러면 4만원 정도 왔을 때 나오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35,100원은 꼭 지키시고요. 네.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잘 감사합니다. 나오시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설명 잘 들으셨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매수하시면 좀 위험하시고 이것도 이제 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잘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5,100원 기억하시면서 이거 지키는지 밀리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농심을 네. 30만 원에 네. 60%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산지가 전번 고점에 31만과 31만 원 올라갔을 때 네. 그때 그 시점에 샀거든요. 네. 고점 지점에 샀다가 지금 한 달간 가까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이번 밸류에이션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네. 네, 지금 제가 이거 사게 된 동기는 농심에 제가 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네. 막 24시간 풀 야간 가동을 해도 지금 모자린다고.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내가 샀거든요.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요즘도 계속 그렇게
야간 오기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심에서는. 네네. 물론 그렇고 그 실적도 비해서 엄청 실적도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인분이 되게 야근 계속 하시니까 실적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고점에 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농심 30만 원에 고점 부근에서 60% 매수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인분이 어찌 보면 뭐 실적에 대한 지표였던 것 같아요. 야근을 계속 하시고 맞아요. 지금 농심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올해 영화계에서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실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주력 그 제품이 짜파게티하고 이제 너구리. 그래서 네. 이 기생충 영화에서 이제 그 짜파구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걸 네. 이제 먹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게 또 네, 화제가 네.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짜파구리 열풍이 다시 한번 또 불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던 부분도 있어요. 이건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외식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다시.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 시장에서 약간의 소외가 될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워낙에 또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되면서 라면 쪽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비상식약을 또 축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네, 이런 네, 사건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농심은 아마 실적 좋을 거예요. 실적 좋을 네. 거고요. 그래 다만 이 부분을 좀 지인분께서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늦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농심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저는 이 기업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느 정도 네, 그 레벨에서 네, 예. 제가 볼 때는 계시는지 지금은 전문가님. 60% 비중이잖아요. 예, 예. 많아요. 그래서 네. 32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절반을 덜어내세요. 예. 네, 수익 실현하시고. 안 그래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절반 쳐들어가고 하나 솔루션을 들어가려고. 하나 솔루션을 사시겠다고요. 교체를 해서. 예. 근데 그것도 조금은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 출신이라서. 아, 그러세요. 예, 예. 알아서 그런 건 좋은데, 네. 이제, 또 그것도 실제로 그 기업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꼭 기업의 주가가 또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주관적인 판단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이 그렇죠. 맞아요. 또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그래서 가더라고요. 예. 이번에 32만원에서 절반 정리하시고요. 저는 네. 최종적으로 길게 보면, 코로나19도 사실 뭐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딱 끝났다고 해서 종식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딱 끝나진 않을 거예요. 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34만원 정도까지는 나머지 한 30% 정도 가지고 끌고 네.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32만원에서 절반 수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네. 절반은 34만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걸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너무 자꾸 물어보면 좀 죄송스러운데, 네. IT주가 계속 릴레이 할 것 같습니까? IT도 다시 올라가겠죠. 네. IT라는 건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제가 40% 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네. 사업이기 때문에. 예, 40%는 IT 쪽에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시간 싸움입니다. 네, 잘 네.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소녀님 하나에서 일하실 때 애사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사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제 비중이 좀 60% 많으시니까 35만 원 정도에서 반 정도 줄여주시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NK 바이오. 네. 저기, 작년에 잘못 사가지고, 거의 14개월 동안 정지 네. 당하다가 아침에 좀 매매가 재개됐는데, 팔려다가 길을 놓쳤는데, 네네. 그 매수가가 7,300원 20%인가 되는데, 그게 매수가까지 올지 그렇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가 들어가나, 돼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가 돼가지고 상담을 주셨나봐요. 네네.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네. 네, 전문가님, LNK바이오 7,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인데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좀 오랫동안 정지됐고, 이번에 결국은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긴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부터 보셨죠? 네. 근데 주가 막 올라갈 때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매수가 회복이 안 돼서 그냥 안 파신 거예요. 네, 조금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원래 그 결정은 망설이는 순간에,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LNK바이오는 오늘 나오는 게 맞았어요. 올라갔을 때 나오는 게 맞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거래가 오늘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매집과 분산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매집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걸 바로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죠. 그리고 분산이라는 건, 이 기업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팍 파는 게 바로 분산이거든요. 네. 네. 지금 LNK바이오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분산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오늘 어쨌든 빠져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일단 한번 기회는 아마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워낙에 이제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네. 때문에 희망을 걸고 계속 가기에는 사실 이 기업은 좀 불안정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게 거래가 정지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 기업이.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기업은 거래가 다시 재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손실이지만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5,000원 정도 가격대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손절가를. 이 가격대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6,000원 정도까지 회복됐을 때라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NK바이오는. 5,000원. 5,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네. 5,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투매는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5,000원 손절가 잡고 올라오면 6,000원. 그 정도에서 네.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추가 매수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추가 매수했다는 건 손실이 났을 때 더 커지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못 팔아요. 네. 네. 그래서 결정을 잘 내리세요, 이번에. 그래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망설임 바랍니다. 그렇죠. 원래 기회라는 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오고 가기 때문에 결정을 그때 팍 못 내리면 나중에 또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주식이 네. 원래 그렇거든요. 네. 네. 어쨌든 힘내시고요. 이번에 잘 빠져나오셔서 다음에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더 잘 되실 겁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오늘 올라갈 때 정리 못 하신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불안한 종목이니까 손실 감수하고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가는 5,000원이고 여기까지 안 밀리면 한 6,000원 정도에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강약품이요. 네, 부강약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15%요. 네, 29,000원에 15%면 이것도 굉장히 또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지금, 21선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5일선 무너질 때 못 팔아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부강약품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혹시 이 기업 매수하신 이유가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네. 치료제. 임상 이상 소식까지 나왔어요. 근데, 네. 너무 좀 뒤늦게 탑승을 하셨죠? 29,000원이면. 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 너무나 많이 물렸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되게 답답하거든요. 지금 좀 불안하신 거죠? 그쵸? 네. 네.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뭐 5일선, 뭐 21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5일선, 21선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요? 이동평균선 자체는 이제
아무런 뭐 이유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흐름일 뿐이에요. 네. 네, 흐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부항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코로나19 영향만 아니어도 그냥 놔두고 그냥 끌고 가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인데 사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거기 이슈를 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아쉽긴 해요. 그냥 좋은 종목 그냥 밑에서 싸게 그냥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텐데 올라가니까 따라서 이제 사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일단은 부항약품은 아직까지는 정리할 자리는 아니고요. 가격대는 아니고 이 기업은 지금 한번 주가가 눌렸잖아요. 그렇죠? 이 눌리는 과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눌리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올라가면 이제 눌려요. 올라가면 눌리고 또 올라가면 눌려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거래로 봐도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사람들은. 그래서 물량들을 절대 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위험한 단계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큰 욕심은 절대 부리면 안 돼요. 이미 좋은 시기는 지나갔고요. 네, 지금은 막바지예요. 막바지에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누가 욕심을 좀 덜 부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뒷감당을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3만 원까지 볼게요. 3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고요. 혹시나 갑작스럽게 뭐 투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24,000원까지를 선절가로 보고 가세요. 24,000원. 네,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번 올라왔을 때 3만 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이런 거 좀 따라잡지 마세요. 네, 좋은 종목 많은데 불안하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소녀님 다음에는 뭐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그리고 24,000원 이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코로나 테마주 상담 올해 내내 들어올 것 같죠? 아마도 이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물려서 이제 상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그게 걱정이에요. 정말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온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님 또 한숨 쉬시고. 네,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못 내리시면 나중에 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주중에 세미나 일정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세미나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역시 월요일부터 월화 수 목요일까지 다 일정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기가 좀 힘든 그런 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감당이 힘들다는 건 앞에 대한 예측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분석 이게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대응하기 좀 힘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황 그리고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월요일이죠. 내일 쉬는 날 가족들하고 오전에는 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후 저녁 8시에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혼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장이니까 이제 온라인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을 상담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상담은 풍국주정 18,500원에 비중 5%라고 하십니다. 매도했다가 재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18,500원. 과거에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테마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역시 이번 정권에 대한 어떤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매도했다가 재매수할까요? 지금 18,500원에 5%면 아직은 매수가 회복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매도했다가 재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매도는 2만원 정도에 사시면 돼요. 그리고 주가가 밀릴 때 다시 산다. 사지 마세요. 네, 이번에 그냥 빠져나오시기만 하세요. 왜냐면 수소차 테마주는 과거의 전기차 테마주하고 많이 닮아 있거든요. 시세가 한번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몇 년 동안 주가가 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국주정은 이번에 2만원 선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풍국주정 들어봤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48,700원 밑으로 오면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 5만 원 아래쪽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한 번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48,800원 정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이 기업은 5% 정도 비중씩 해서 이번 주에 뭐 5% 매수하고 뭐 다음 주에 5% 매수하고 그 다음 주에 5%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하신 다음에 나중에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뭐 시간적인 투자만 한다면 55,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개만 더 볼까요? KCC 매수 의견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막 올라왔거든요. KCC 어떨까요? KCC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게 아마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생활 패턴이 좀 변화했잖아요. 집에서 이제 자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강도가 좀 약해지기 시작을 했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입학이 연기가 계속 되다가 아마 뭐 발표가 나올 텐데 곧 또 이제 입학 재개가 될 거고 그렇다 보면 사회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과연 또 얼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KCC는 지금은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C 매수 의견, 이제 좀, 아직은 좀 그렇다. 그런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들 중간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방송 초반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전화 상담 연결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이마트요. 네, 이마트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이마트 식품주가 좀 개념할 것 같다 해서 그걸 샀더니 사놓고 떨어지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12만 5천 원이요. 12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인데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까? 얼마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 그거이 궁금해서 전화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해도 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이마트 1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이 제가 이마트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럼 팔을까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는 지금 12만 5천 원에 사셨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의 회복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마트가 코로나19의 그 피해주일까요? 수혜주일까요? 그래요. 네, 수혜주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근데 샀어요. 보세요. 이마트는 지금 오프라인 쪽, 이제 우리가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매장들이 되게 많고요. 그 매장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장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트에 직접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고 또 만약에 이마트 어느 지점에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폐쇄가 돼요, 지점이. 그런 식으로 이제 폐쇄했던 지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트를 뭐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마도 온라인 쪽, 이마트도 온라인 쪽 그 판매를 하잖아요. 온라인 쪽 구매를 보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마트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오프라인 쪽에서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나오는 발생되는 그 매출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 이제 이마트는 오히려 피해주가 맞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지금 가격이 되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가를 보면은. 그렇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마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백화점하고 비슷해요. 백화점. 뭐 롯데쇼핑, 뭐 신세계 이런 백화점들 있잖아요. 과거에 잘 올라가던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온라인 쇼핑 쪽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마트는 나중에 좀 뒤늦게 따라간 편이거든요. 이미 시장 뭐 쿠팡 이런 데 주문 많이 하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그렇죠. 수혜주라고 해서 그것을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봤을 때
거쳐야 되는 어떤 고난의 시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도 기존에 잘 갔던 기업들도 있죠. 그런 기업들도 아마 올해부터는 판도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아마존 이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거든요. 온라인 쪽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아마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마트는 잘 올라오면 이번에 12,500원에 125,000원에서 잘 빠져나오세요. 네. 그래, 올라오기로,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볼까요? 굳이 지금 파실 필요는 없어요. 125,000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가격대에 보면은 매수가에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마트 코로나에 피해준지 수혜준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수가까지 오시면은 잘 정리하라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잘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세트라가이예요. 네, 세트랙 아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세트라가이 25,000원에 20%입니다. 네, 25,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나 좀 갖고 있으면 올라갈까 하고 말씀드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갖고 있을지 팔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세트랙 아이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5,000원이면 매수를 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한 2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기업은? 제가 이건 네. 세트라가이를 몇 번 샀다 팔았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24,000원 오면 전화 한번 하고 그랬는데 25,000원이 갑자기 갔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러다 뭐 잘 못 팔아갖고 그냥 그때 그 뭡니까 그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더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파신 거네요. 그 생각은 안 했었고요. 네. 올라왔는데 일단 뭐 2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라도 좀 파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시기를 놓친 건 어찌 보면 조금 더 기다린 거예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세트랙 아이는요, 아직까지는 지금 굳이 이 기업은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정리할 필요는 없고, 아마도 지금 이 기업이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언론 쪽에서 노출이 안 됐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산주 쪽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세트랙 아이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은 25,000원 당시 주가까지는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25,000원이신데 25,000원 올라왔을 때 그때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캠트로닉스 네, 캠트로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0원 40%요. 16,000원에 40%요? 예. 네, 그러면은 이번 올해 들어서 2, 3월 달 이때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2월 달에. 네네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16,000원까지 올라가겠는가 싶어가지고. 네, 가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16,000원에 비중 4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이 없었나요, 혹시? 예. 그럼 떨어질 때 그냥 매수를 계속 하신 거네요. 처음부터 해갖고 지금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럼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세요? 처음에는 17,000 얼마였어. 네. 그리고 떨어지실 적에 또 12,000 된 건 그때 또 추가 매수하고. 일단 지금 캠트로닉스가 이제 1월, 2월 달까지는 주가가 뭐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 요번에 실적, 이제 4분기 실적까지 공개가 되고 나서, 실적 관련주로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제가 볼 때 얘기해본 실적이 이번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분명히 IT 관련주들은 실적 영향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캠트로닉스는 다시 실적 회복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거래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족하긴 해요. 이 기업이. 외국인 쪽에서 수급은 그동안 이제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죠. 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아마 캠트로닉스 주가도 회복이 되는 시점하고 약간 맞물릴 거예요. 왜냐면 이 기업도 주요 고객사가 삼성 쪽이거든요, 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수가 회복까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매수가 회복까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 이 기업은 매수가 회복까지 될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16,000원 매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6,000원 왔을 때 그때 정리하세요. 지금 말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미 추가 매수는 이 기업은 10,000원 밑에서 하셨어야 돼요. 한다면. 근데 그때 혹시 하셨나요? 9,000원, 뭐 8,000원 이때? 그때.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그 추가 매수 시점은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가 회복이 잘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약간 좀 시간을 끄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지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그대로 16,000원 왔을 때 그때 팔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한 3, 4분 뒤에 가겠습니까? 네, 갈 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가면 가을에 가야만 회복되겠네요. 가을이 갈지 겨울이 갈지 몰라요. 시간은 분명히 끌 거예요, 올해. 네. 아시겠죠? 네, 다음 전화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캠트로닉스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좀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좀 기다리시면서 매수가까지 오는 시점 잘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모비스요. 네,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천 원인데, 네. 예, 한 30% 정도 돼요. 네, 15만 천 원의 비중 30%면 지금 수익이 예, 많이 예. 나고 계시네요. 그쵸?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장기를 갖고 가고 싶어서 한 25, 6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네, 알겠습니다. 장기 관점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15만 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네. 길게 가시려고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격대에서 잘 사셨어요. 주가 회복 자체는 사실 뭐 빠르진 않을 겁니다. 앞에서 이제 뭐 IT 쪽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고요. 다만 가지고 그냥 끌고 간다면 그만큼 수익에 대한 그 보답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재 뭐 15만원 정도 가격대에 그때 사셨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25만원까지 끌고 간다. 사실 이때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좀 낮춰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도까지 23만 원 정도 가능할까요? 연말이라는 건 사실 기간적으로는 좀 짧아요. 네. 올 연말이요? 네.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네. 연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딱 12월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연말이라고 하면 10월, 11월 막 이 연말 정도? 정도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네. 뭐 모비스가 자율주행서부터 모든 현대에 들어가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네. 있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핵심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의 회복 속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이 잡혔어요. 맞죠? 네. 그런데 해외는 지금 어떤가요?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어때요? 아직 힘들죠. 언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단계예요. 네. 그 수요 회복이 그 정도 나오려면 사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국내 쪽에서 회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들 좀 힘든 상황이죠.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쪽에서 현대차의 경우에 국내 쪽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그런데 국내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은 더 걸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효과가 연말까지 바로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딱 연말로 기준을 잡아놓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네. 다시 그 정도에서 나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잡아볼 그런 또 상황도 뭐 그렇게 있을까요?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20만 원까지 왔을 때 팔았어요. 네. 근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20만 원 가면 더 위로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전략을 세웠으면 그냥 그 전략을 향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수요일에 다시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도 저희가 댓글 상담 모두 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중간 말고 그 전에 주셔야 저희가 중간에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수요일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분석과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